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요즘 PC 제조사들이 기존의 모델을 새롭게 리브랜딩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HP도 작년에 사무용 노트북 라인업을 옴니북으로 통합하며 그 흐름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2025년형 따끈한 신제품 옴니북 5 16을 발표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6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모델이고요. 특히 AMD 라이젠 7 8840U 프로세서, 즉 최신의 라이젠 8000 시리즈 CPU를 장착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최근 판매처에서 할인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 대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등급에선 가성비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델 제가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럼 외관부터 내부, 디자인, 성능, 디스플레이 등 하나씩 살펴보면서 노트북의 장단점 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패키징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박스는 종이로 되어 있고요. 안을 보면 보호 포장 뒤에 옴니북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5W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댑터의 덩치는 다소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속 충전기가 있다면 같이 호환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상판과 플라스틱 하판으로 된 HP 특유의 실버 컬러와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마감 품질을 그대로 유지해 주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무난하고 깔끔한 사무용 업무용 노트북에 적합합니다. 실측정 무게는 1.72kg 정도로 매일 들고 다니기엔 살짝 묵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16인치급 사이즈를 생각하면 평균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판은 알루미늄 마감 덕분에 지문이 잘 묻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실사용하면서 은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반사되는 재질의 HP 로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업무나 여가에 딱 필요한 만큼 제공이 되는데요. 선정리를 할 수 있게끔 상단부에 몰려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측에는 USB-A, HDMI 2.1 포트, 그리고 USB-C 포트 2개가 있는데 C 포트로는 PD 충전, DP 2.1 출력을 모두 지원합니다. 좌측에는 USB-A 타입 포트 하나와 3.5mm 이어폰 단자가 제공이 되네요. 욕심을 좀 내자면 썬더볼트, SD카드 슬롯이 있었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해당 가격대의 노트북에서는 큰 불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 하판은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얇게 설계된 노트북인 만큼 측면이나 후면이 아닌 통풍구는 중앙부에 이렇게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양쪽 끝에는 스피커 그릴이 있는데 소리는 잠시 후에 들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트북을 펼쳐보면 역시 알루미늄 프레임의 깔끔한 실버 컬러와 새까만 블랙 컬러가 아닌 그레이 계열의 키보드 키캡의 컬러 조합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16인치답게 넓은 팜레스트와 트랙패드도 큼직하게 들어있고요. 트랙패드는 슬라이딩이나 클릭감, 탄성도 괜찮았고요. 마우스가 꼭 없더라도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트랙패드였습니다. 키보드는 넘버패드가 포함된 전형적인 노트북 배열이고요. 방향키나 상단키 일부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레이 컬러의 정사각형 키캡에 간격도 적당하고요. 영문 폰트도 각인되어 있는 폰트를 보면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한글 폰트도 일반 고딕체가 아닌 살짝 변형된 폰트로 보여지죠. 키보드 전체에 은은한 백라이트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문인식 센서는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타건을 좀 해보면 타건감도 준수합니다. 요즘 멤브레인 키보드도 구분감이나 타격감이 아주 좋죠. 타건 소리에도 신경 쓴 게 보여서 기계식 키보드까지는 아니겠지만 타이핑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키보드나 트랙패드는 동급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비교를 해봐도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키보드 위쪽에는 HP 특유의 그릴 디자인을 넣어줬는데 이 구멍이 스피커 그릴이나 통풍구가 아닌 HP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북의 힌지는 한 손으로 열기는 어렵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래를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각도는 약 135도 정도까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플라스틱 베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하단 베젤은 두께감이 좀 있지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좌우 베젤은 얇아서 꽤 몰입감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상단에는 FHD 해상도의 웹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웹캠의 밝기 그리고 화질은 꽤 준수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형식의 보안 커버가 들어있어서 보안에도 꽤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살펴볼게요. 16인치 IPS 패널,
FHD 플러스의 해상도 16:10 비율로 사무용 노트북의 평균적인 스펙이고요. 사무용답게 16:10 비율을 채택해서 일반 FHD 16:9 비율보다 세로로 픽셀이 더 많기 때문에 웹페이지나 문서 작업 시에 한 화면에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색 재현율은 sRGB 62% 정도라 이미지, 영상 작업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정도는 문제없는 수준의 색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과도하게 채도가 높은 패널보다는 문서 작업하기에는 눈이 좀 더 편안하다는 점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 프리 기술도 지원하고요. 저휘도에서 화면 깜빡임이 적어서 장시간 보기에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미지나 영상같이 작업용 노트북으로 좀 더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라도 보조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델 기준으로 스펙을 정리해보면요. CPU는 AMD Ryzen 7 프로세서,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780M 내장 그래픽, 램은 16GB, 512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에 옵션에서 램과 SSD 용량은 변경해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우선 라이젠 7 8840U는요 8코어 16스레드 구조에 최대 5.1GHz 부스터 클럭까지 올라가는 저전력 가성비 CPU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전력 U 시리즈지만 코어 수가 많아서 멀티태스킹 작업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특히 AI 가속 엔진인 라이젠 AI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11의 AI 기능을 하드웨어 가속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파일럿 키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면 웹서핑, 영상 시청, 문서 작업 등 일반적인 생산성 작업에는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픽은 내장형 AMD 라데온 780M인데요. 이 모델 또한 워낙 가성비로 유명하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은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구동 가능한 수준이고요. 롤이나 발로란트는 간혹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열 관리도 나름 잘 되는 편입니다. 최대 부하시 기본적으로는 약 38도, 다만 통풍구 부근의 최대 온도는 48도까지 상승을 하지만 부하 작업이 끝나면 5분 이내로 빠르게 식었고요. 최대 부하시의 팬 소음도 40dB 중반대로 일반 사무실 소음 정도의 수준이고요.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는 정숙한 편에 속한다 볼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램이 온보드 형태라서 나중에 교체나 추가가 안 되니까 처음 고르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의 일반 작업은 16GB면 괜찮고 평소에 멀티태스킹 작업 빈도가 높다면 32GB로 구매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M.2 SSD는 교체 가능해요. 기본 512GB로 구매를 하시고요. 쓰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기본 용량 옵션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측정을 해보니까 젠4답게 순차 읽기 쓰기 속도 준수하게 나왔고요. 부팅이나 프로그램 로딩도 체감상 쾌적했습니다. 벤치마크도 돌려봤거든요.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는 멀티코어는 약 11,000점대 후반, 싱글코어는 1,700점대가 나왔고요. 긱벤치 6.5를 돌려봤을 때는 싱글코어 2,400점대, 멀티코어 만점대, GPU는 28,000점대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동일하게 저전력 CPU로 유명한 라이젠 7 7840U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급 저전력 CPU 중에서는 상위권이라서 멀티태스킹, 오피스 업무, 웹서핑, 간단한 크리에이티브 작업까지 두루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성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3D 그래픽 작업만 빼면 웬만한 일상 업무,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터리는 59W시로 큰 배터리는 아니지만 CPU의 좋은 효율 덕분에 밝기 50%에서 영상 시청을 한다면 약 9시간 정도 배터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PD 충전 및 고속 충전을 지원하니까 번들로 제공되는 65W USB-C 어댑터로도 충전할 수가 있고요. USB PD 규격과 호환되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일반 PD 충전기로도 고속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니까 번들 어댑터보다도 더 빠른 80W 이상으로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스피커는 하향형 듀얼 구조이고 소리를 들어봤을 때 굳이 따지자면 저음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HP의 오디오 부스트 튜닝으로 인해서 출력은 적당했고요. 사람 목소리는 꽤 선명하게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가벼운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상회의까지 업무용, 여가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 없는 스피커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sy closing loops, busy writing back, busy crafting the perfect response, busy replying, oh. I'm waiting on you. Where do I go from here?
자, 편의 기능들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25년형 노트북답게 키보드 하단에 코파일럿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AI 비서 윈도우 코파일럿을 한 방에 호출할 수 있는 키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 우측에 사이드바 형태로 코파일럿 창을 띄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가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든지 오늘 서울 날씨 어때? 같이 물어보면 웹 검색이나 빙의 GPT 기반 AI가 답을 줍니다.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일정 정리,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걸 코파일럿한테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코파일럿 키가 있다면 윈도우 C 단축 키를 누를 필요 없이 바로바로 AI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고요. 최근에 생긴 화면 공유, 음성으로도 쉽게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의 날씨 알려줘. 현재 서울 강남의 날씨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은 약 20도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펑션 키 구성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키가 별도로 있어서 화상회의나 음성인식 명령어를 자주 쓰는 분들, 저도 아주 많이 쓰는 키 중 하나였고요. 그 외에 펜 동작 모드 조절, 이것도 펑션 키 조합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었고요. 스크린샷 캡처나 계산기 키 등 자잘하지만 자주 쓰이는 핫키들로 꽤 알찬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무선 연결도 최신 와이파이 6, 블루투스도 5.3 버전이라서 무선 인터넷 사용도 불편함이 없었고 무선 이어폰,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까지 연결도 끊김없이 편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쿠팡은 노트북의 경우 할인 행사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AI가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는데요. 그래서 가격대는 약간의 변동폭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가격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지빌 기준으로 출시가는 100만원대 초반인데 할인율에 따라 10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맞게 고정 댓글이나 상품 태그에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가격 정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델이요.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P 특유의 빌드 퀄리티가 탄탄하고 키보드나 트랙패드의 조작감까지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사율이나 밝기 등 디스플레이 품질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힘주고 작업하고 싶을 때는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보조 모니터를 활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옴니북 5 16은요 사무 업무나 학업용으로는 쾌적하고 가벼운 게임이나 컨텐츠 소비까지 이 노트북 한 대로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AI 기능을 빠르게 활용하고 싶거나 큼지막한 화면으로 작업 효율까지 높이고 싶은 분들께 잘 맞을 겁니다. 반면에 최신 게임을 최고 화질로 즐기고 싶은 게이머, 색감 정확도가 최우선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한계도 느껴지는 모델이었습니다. 제 총평은요, 가격 대비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기 좋은 다용도 노트북이 바로 옴니북 5 16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무용, 여가용으로 쓰기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HP 옴니북 5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자, 이 영상이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가를 향해 서들려가